태양광, 수력, 풍력 이런 것 쪽으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분할 매수의 어떤 전략은 좀 세워야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지금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핫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글로벌리 한데, 과연 왜 미국에서는 신재생을 주목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니 해도 최근에 끝난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또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책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은 어떻게 좀 그 공약이나 정책을 좀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먼 나라 미국의 뭐 공화당, 민주당 입장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 움직임 자체는, 이 추세 자체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봐요. 우리가 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최근에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투자를 할 때도 이게 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쪽에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1, 2년 고대 모멘텀이 있을 때 좀 빨리 봐야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상무님하고 저랑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바텀업에서는 이제 좀 빨리 보자라는 스타일인데, 저도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에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접봤는데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 네, 마라탕인가? Make America Respectable Again. 존경받는 기업이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정책이나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기후나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그 바이든의 정책을 보니까 딱 세 가지가 가장 큰 골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쓰고 있는 기속 화석 연료를 쓰는 어떤 기업들이나 그들 관련된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줄이거나 폐지하겠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신재생 관련된 인프라, 뭐 예를 들면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크게 세 꼭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신재생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모멘텀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이게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리스펙트, 존중을 받으려고 그러면, 전 세계로 존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큰 것이 에너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사실 조금 관련이 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올해 나타났던 행동 중에서 가장 큰 행동의 변화가 뭐냐면, 갑자기 내연기관차를 없애줘요. 전기차로 바꾸자입니다. 테슬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뭐 그 전부터 좀 그 추세적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전기차 움직임이 강해져요. 그럼 또 하나, 석탄 발전소를 없애줘요. 그래서 그 자동차는 전기차로 가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는 석탄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만들자. 이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친환경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정책이 결합된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보다 좀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 많이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조금 진정이 되고 하면,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친환경이 먼저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마구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올해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근데 또다시 많은 돈을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그 원료를 바꾸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들여간다? 여기도 고용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고용 또 창출하긴 하겠지만 대체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또 많은 돈을 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 나타났던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가는 추세가 좀 심하게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조정을 받고 어쨌든 추세를 따라서 다시 가긴 하겠지만 이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요번 코로나 어떤 이 시대에 보면 테슬라가 이제 가장 뭐 PER 지금 1200배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데 저도 굳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 이 테슬라 전기차의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잘 못 찾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왠지 코로나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당히 어떤 그 경제 발전을 무리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켰고 그래서 파생돼서 나왔다라고 하니 어떤 친환경이 주목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게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처음 이 증권업에 왔을 때 제가 이제 OCI라는 그때 기업을 처음 OCI 예, 태양광 그 핫했죠. 폴시리콘 예, 그거를 커버했었는데 그 기업은 이제 태양광이다 보니까 유가랑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르면 아,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겠지 싶어서 OCI 주가가 오르고 근데 유가가 하락을 하면 아, 이 경제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재생은 안 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나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거의 10분의 1로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떨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은 유가 때문에 유가의 어떤 경제성이 밀려서 이제 신재생을 안 한다라는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가 뭐 예를 들면 고갈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말씀하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필수제, 의무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이상 유가나 어떤 오히려 전통 에너지의 대체제가 아니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필수제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런 어떤 인식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바뀐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원의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전체 전기 생산하는데 전력을 생산하는데 천연가스가 한 30% 되는구나. 30% 되고 원자력이 한 25% 되고 그다음에 뭐 그 풍력, 수력 이런 게 각각 한 7%씩 돼요. 근데 태양광이 아직 한 2%도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넓은 영토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빨리 아직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대체 에너지 쪽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키워가려 그러면 이 풍력이나 뭐 수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또는 이제 수소를 원료로 하는 그런 발전소를 계속 많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셰일 혁명이라는 게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지하 깊숙한 곳에 구멍을 파서 거기서 가스도 올라오고 원유도 올라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겠죠. 근데 미국이 진짜 친환경으로 이제 목숨 걸고 나가겠다 싶으면 이걸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도 TV 토론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파쇄를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구멍을 한번 뚫어 놓으면 이게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안 나온대요. 안 나와서 나올 만큼 다 나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뚫고 해야 되는데 그거 파쇄를 금지시켜 놓으면 이 천연가스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지난 한 20년 가까이 이 천연가스의 공급을 갖고 많은 산업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산업의 고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체 에너지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수소.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물에서도 수소를 분리할 수는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수소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쪽에서 전력을 없애면서 이걸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렇게
급속도로 바꿔갈 거다. 저는 그 생각보다는 미국의 이제 셰일 혁명, 천연가스에 그걸로 해서 이게 늘어나면 석탄을 계속 대체해 왔어요. 석탄은 계속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뭐 미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긴 했습니다. 다만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해야 되는 것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석탄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대체해왔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여오긴 했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좀 더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이쪽이 대체 쪽이 많이 커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서서히 천연가스 쪽의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점진적이고 좀 느린 접근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뭐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뭐 파리 기후 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실천 과제로 여러 나라들이 그걸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그런 뭐 이 협정 자체를 지금은 깨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약속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약속을 뭐 하게 되면 이 비중을 조금 빨리 줄여야 되는 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서서히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에너지라는 것이 단 한 번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어제 썼던 게 없어지고 오늘 대체할 수는 없어서 저도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성님 말씀하신 게 참 동의가 되고 제가 요번에 보면서 제가 이제 바텀업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하나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문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리백. 맞습니다.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 아리백 말씀 많이 맞습니다. 하세요.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리백에 대한 강조를 워낙 많이 해서 그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ESG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E 환경, S 사회적인 가치, 소셜. 예, 그다음에 G 가버넌스, 지배 구조. 이거 굉장히 ESG 세 개를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당황스러운데 이 세 개를 강조하기보다는 E를 일방적으로 관리한 그 강조하는 그런 게 전 세계 기업이나 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의 큰 유수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현재 쓰고 있는 어떤 발전을 기존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100% 달성을 하자 어떤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맞습니다. 전부 다 화석 연료가 아니다. 하나도 화석 연료로 만드는 에너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100%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64개 기업이 이미 글로벌리 협약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솔직히 ESG 아까 사모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ESG라는 것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어떤 기업이 성장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하려면 대부분 기업 투자자들은 이제 그 재무적인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이 ESG라는 거는 비재무적 관점에서 과연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느냐라고 판단하는데 그 ESG가 이제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뭐 ESG는 다 필요 없이 우리에게 싼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기업이 잘만 되지만 지금은 내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보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이제 기업단에서도 바텀업에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올해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그것도 하나의 그거예요. 변화 중에.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게 1번 아니냐. 근데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라는 건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건데 소비자들이 나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 너희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로 만들겠다, 넷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사실 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서도 국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많이 이야기했던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이런 가치보다
지금 환경의 가치를 사람들이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우리가 돈 벌고 경제 성장하고 이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하겠다고 하니 일본도 아마 스가 총리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아주 명시적이진 않으지만 이야기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우리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선언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가는구나. 근데 기업도 아리백으로 지금 벌써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264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SG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부분이, 인바이러먼트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는 좀 계속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예전부터도 이제 글로벌리도 지적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의 어떤 그런 걸 좀 문제죠. 이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인바이러먼트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서 이거는 꼭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뭐 그동안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태양광, 뭐 수력, 뭐 풍력 이런 것 쪽으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모든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분할 매수의 어떤 전략은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재생 하면은 나오는 게 뭐 수소, 그 다음에 태양광도 우리나라 기업도 잘하는 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어떤 대지가 넓고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그런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엔 신재생 에너지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가 다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자원은 그 나라만한 나라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일단 모든 게 다 크고 시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어떤 태양광을 봐야 한다, 풍력을 봐야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이제 5G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또 다른 큰 테마이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를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자분들 좀 관심을 지금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이제 좀 천천히 우리가 그 길로 가지만 좀 천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에요. 이게 천연가스에서 수소도 분리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을 줄이면서 당장 석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쓰는 게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서 당장 뭐를 대체할 거냐, 원자력을 할 거냐, 정부는 원자력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나라 땅에 태양광 패널 깔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소를 하려고 해도 천연가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단계로 조금 천천히 간다고 보면 천연가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좀 더 오래 간다. 이게 오래 가면서 서서히 이제 수소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뭐 수력이나 풍력 올라오는 걸로 서서히 대체가 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올해 뭐 바이러스 확산되고 경기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 미국에서도 천연가스 쪽에 특화된 그런 쪽에서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미국의 하이힐드, 그러니까 좀 등급 낮은 부채가 많은 기업을 보통 하이힐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최근에 가격이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이 친환경으로 급속히 넘어가면 이거 기업이 망하니까 은행도 부실을 많이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던 건데 조금 반등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갑자기 이거 다 없애고 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한다면 천연가스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아까 저는 이제 신재생 전반적인 걸,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ETF, 신재생 ETF,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ETF 비중을 보면 전통 에너지 ETF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관련돼서. 그러면 신재생 ETF가 지금 더 이제 앞으로 생긴다고 보면 저는 이제 수급적인 요소도
상당히 신재생에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무님과 저의 어떤 탑다운과 바텀업, 탑다운에서는 정책적으로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커가는 추세인 건 맞고, 바텀업에서도 뭐 아리백, ESG문에 상당히 신재생 계속 주목이 돼야 하는 건 보면, 상무님은 좀 천천히 에너지란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그 천연가스 그런 밸류 체인을 좀 봐야 하고, 저는 전반적인 신재생을 지금부터 봐야 하고 특히 ETF나 그런 걸 봐야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